안녕하세요. 서울이나 롯데 딸 꽃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1월이 2025년이 밝았는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아직 감기가 낫지 못해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롯데 28인 로스터 한번 끓여보도록 합시다.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티어 메이커는 저희가 더보기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셔도 됩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컨텐츠는 개막 시점 로스터이기 때문에 4, 5 선발은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선발을 2명이나 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범 경기가 2달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당장, 되게 빠르구나 싶기도 하고. 당장 스프링 캠프가 이제 1월 25일 시작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진짜 빠르긴 빠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막전 28인 로스터를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대로 한번 넣어보자. 네, 손호영 선수 3루에 들어갈 거고, 자, 고승민 선수 들어갈 거고요. 고승민, 외야수가 황성빈, 레이에스, 윤동희. 유격이 개막 엔트리에는 안전하게 박승 선수가 들어갈 것 같고, 이제 1루가 누가 되느냐인데 아무래도 나승 선수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지타랑 포수. 네, 지타는 여기 계시겠죠? 당연히. 네, 여기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포수가 어떻게 됐는데 포수가 저는 이제 손성민 선수 같고 유강남 선수가 있잖아요. 네, 정보건 선수가 있을 텐데 유강남 선수의 회복 소식이 물음표. 근데 이게 그때 7월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때 7개월 소요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뭐 최악으로 치닫지 않는 한 7개월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복귀한다 치면 이제 2월에 복귀니까 1차 스프링 캠프가 1월 말이니까 그거는 좀 깐당깐당 하더라도 2차 스프링 캠프부터는 소화를 하고 이제 시범 경기를 거쳐서 개막에는 몸 상태가 돌아올 것 같은데 이제 결국은 그럼 손성빈과 유강남 중 누구를 먼저 주전으로 기용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안정감을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유강남 선수?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현장이 누구를 먼저 주전으로 기용한다 하더라도 사실 별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안정감을 생각을 한다, 어쩐다 하고 기회비용 생각한다 하면 저는 유강남 둘 다 선수가 반반이니까 유강남, 손성빈? 둘 다 일단 주전 야수 쪽에 올려놓죠. 정보건 선수 잠깐 내려와 있도록 내려가 합시다. 있으시고. 그 다음 백업 야수를 살펴보면 저는 일단은 정훈 선수 대타감으로도 훌륭하고 대수비로도 훌륭하고 조세진 선수가 들어갈 것 같다는 아주 강력한 희망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추재현 선수가 트레이드 돼서 외야풀이 약간 좁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조세진 선수가 파워툴으로 유망받고 있는 선수고 그리고 이제 펜스도 낮아졌잖아요. 펜스도. 그래서 이제 힘의 환경에 맞는 선수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제는 외야 수비에서 백업 폭도 조금 좁아졌죠. 이제 장두성 선수랑 조세진 선수 이 둘 정도로 꾸려볼 수 있는데 원체 레이에스 선수는 강철 몸이었으니까 백업이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 윤동희와 황성빈은 필요하니까 중견수의 이제 장두성 백업 그리고 좌익수의 조세진 백업 이렇게 정도. 그래서 백업 야수는 저는 신윤호 선수일까 장두성 선수일까 했는데 아마 툴상 조세진 선수가 들어간다면 장두성 선수가 백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야 백업을 좀 살펴보면은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냥 3루나 유격 대체로 그냥 우겨 넣는다면 노진혁 선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전민재 선수가 트레이드가 없었다면 저도 이렇게 넣었을 것 같은데 전민재가 확실한 쇼스타 백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노진혁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노진혁이 3루 백업으로 가야 되는 건데 사실 노진혁 선수는 3루 백업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면 1루나. 근데
최항이라는 2루, 3루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백업이 있는데 굳이? 약간 이런 생각? 그럼 이제 우리 50억의 기회비용은 버려지는 건가요? 그냥 아예 안 써야 된다 이게 아니라 개막 시점에서는 확실하게 조금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결국 본인이 2군에서 무력 시위를 해야죠. 어쩌겠어요. 노진혁 선수는 전민재 선수가 들어옴으로써 물음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내야 백업을 한 명만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저도 최양 선수를 추천합니다. 2, 3루 되고 멀티 포지셔닝이 가능하고 타격 능력도 나쁘지 않고 번트 소화도 가능하며 준수하게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 진짜 노진혁 선수가 계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좀 안타깝지만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이게 저는 뭐 대놓고 그 프런트 라인에서 노진혁 선수의 기회 비용을 이제 감수를 한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사실은 고액 연봉자 특히 FA 같은 경우에는 쓴 돈이 얼만데 하면서 쓰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전민재 선수를 트레이드를 함으로써 데려와서 전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멀티 포지션이 다 되니까 내야에서 3루, 유격, 2루, 뭐 1루도 사실은 굳이 안 한다지 세우려면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0억? 기회비용? 그런 거 다 감수할게. 결국은 우리 전력을 객관적으로 플러스하는 게 우선이야. 이런 마인드가 엿보이는 그런 트레이드라고 보여졌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벌써 14명이 지금 차 있는 상태라서 사실 백업 야수를 더 넣게 되면 좋겠지만 이러면은 불펜이 부족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빠르게 선발과 불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전 로스터 하면 1, 2, 3 선발만 들어가 있죠, 보통 선발이. 그죠. 그러면은 당연하게 반즈, 데이비슨, 박세웅 그리고 4, 5 선발은 개막전 로스터에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1, 2, 3 선발만 좀 세워놓고 이거는 아마 픽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벌써 이렇게 했을 때 17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11명 남았거든요. 자, 지금 조세진 선수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생각을 하면은 선발 3명 포함해서 18명. 이제 10명 남았어요. 이제 불펜을 10명으로 채워보자고요. 당연히 김원중 선수가 들어가야 되겠고 네, 필승도부터 생각해보면은 이제 구승민 선수도 들어가야겠고 그리고 이제 셋업 라인이죠. 김상수 그리고 선수 그다음에 최준용? 대충 첫 번째 라인은 이 정도인 것 같고 이 네 명이고 거기에 이제 그 뒤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 달리는데 저는 일단은 이민석 선수를 추천합니다. 글쎄요. 자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을까? 그러면은 자완 먼저 뽑아봅시다. 네, 일단 송재영, 정현수는 보정인 것 같고 정현수 선수가 선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현수 선수가 일단은 5선발 경쟁 순위에서는 조금 뒤거든요. 심재민도 있고 박진도 있고 나균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시즌 스타트는 불펜으로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롱을 띄워줘도 좋고 1이닝만 막아둬도 좋으니 일단 자완 불펜은 있는 게 좋아서 그 다음에 또 자완이 송재영 선수가 있죠. 그리고 진해수 선수는 들어가고 일단 빼놓고 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약간 필승조랑 추격조 라인업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우리 최대의 라인업 정도? 추격조까지 포함을 하자면 저는 박진도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박진 선수 훌륭하죠. 네. 박진 선수도.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심재민 선수가 라이브 피칭을 11월에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개막 시점에서 합류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심재민 선수가 들어온다면 너무 좋은 자원이 되는 건 그죠?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롱릴리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이드암이 없어서는 안 한현희. 돼서 네. 한현희 선수 들어와줘야 되고 그러고 지금 정말 놀랍게도 한 명 남았거든요. 그렇네요. 딱 한 명을 더 껴야 된다. 그럼 이제 4, 5 선발을 제외하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빼놓은 사람 뉴페이스 정철원. 이게 자꾸 우리 선수란 생각이 아직 자꾸 안 돼. 정철원 선수가 있지. 빼놓을 수 없죠. 어쩔 수가 없었어. 네, 정철원 미안합니다. 선수. 정철원 선수. 잠깐 생각이 멈췄네. 전민재 선수도 아까 사실 생각을 잘 못하고 노진혁 선수를 먼저 올린 게 잠깐 생각이 멈춰 있었어요. 정철원 선수까지 하면은 딱 이렇게 지금 28명이거든요. 개막전 로스터. 물론 아쉽지만 이제 뭐 다른 선수들은 조금 뭐 1.5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저 1.5군라는 이제 아무래도 아깝게 빠지게 될 선수를 넣고 싶거든요. 네, 저도. 그러니까 일단은 다 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제일 먼저 넣고 싶은 선수가 이정훈 선수. 이정훈 선수는 참 대타로도 쏠쏠하죠. 저는 이정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의 판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에서 타격하는 모습 그리고 뭐 주루 센스 이런 것들을 보고 다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로스터를. 네. 그 모습에 따라서 저는 장두성과 이정훈의 자리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보거든요. 타격 한 타석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아니면 출루를 했을 때 한 베이스를 더 중요시 여길 것이냐 이 판단에 따라서도 갈릴 수 있고 그래서 1.5군에 들어가는 선수들 중에 제일 합류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이정훈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정훈 선수. 그러면은 저는 얹어서 한태양 선수도 좀 왔다 갔다 거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바로 로스터에 올릴지 말지는 이제 스프링 캠프가 지나야 결정이 되겠지만 우리 지금 라인업 백업 야수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그 상무에서 유격수를 안 띄었다라는 점이 조금 물음표로 남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 이 선수가 정말 유격 수비가 안 될 정도여서 안 뛴 건지 아니면은 상무라는 곳에서 유격수라는 자리가 바글바글 하잖아요. 최근까지 심우준 선수도 복무를 했고 심우준 선수가 있었기에 자리가 부족해서 못 뛴 건지 아니면은 순수 어빌리티 능력이 부족해서 못 뛴 건지 이 부분을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만약에 능력이 된다 한다면 결국 3루도 되고 유격수도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격 3루가 둘 다 된다 하면 한태양 선수도 충분히 이 최항 선수 자리를 밀어내고 기용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두면 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슷한 결로 이호준 선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호준은 조금 반대. 아직 좀 멀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전민재 선수의 트레이드 목적이 저는 약간 이호준 선수를 꾸준하게 그러니까 타석을 먹이겠다라는 의도도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확연하게 드러난 부분이 수비는 플러스적 요소가 확실한데 타격에서 아직까지 많이 약하다라는 게 중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군에서 계속 대수비로만 하면서 경험치를 못 먹일 바에는 전민재라는 확실한 유틸리티 백업을 세워놓고 이제 이호준 선수는 2군 타석을 최대한 많이 먹이겠다 이런 의중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호준은 빼도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 설득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좀 왔다 갔다 할 선수가 신유루 선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신윤호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개막 로스터는 못 들 가능성이 엄청 높은데 이 중에서 백업 야수로 포함된 사람 중에서 만약에 좀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하면 콜업 1순위 이런 느낌. 네, 바로 교체 가능 1순위 외야수 선수 정도 딱 생각이 나는 선수가 신유루 선수일 거. 그리고 저는 한태양 선수만큼이나 물음표가 가득한 선수라고 하면 김민성 선수거든요. 김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 때문이 아니라 타격을 보고 쓴다면 쓰는 건데 작년 후반기에 퓨처스에서 무력 시위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콜업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부 사정을 저희는 모르지만 일단 표면적인 성적을 놓고 본다면 타격을 중시하고 그리고 이정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타를 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김민성 선수는 일단 3루, 2루 백업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타격 능력치와 수비 대체 능력을 적절하게 고려한다고 한다면 김민성 선수도 개막 로스터에 들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민석 선수를 진짜 왜 안 쓸까요?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도저히 모르겠어요, 진짜. 아니, 왜냐면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정말로 너무 안 쓰고 있어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혹여나 포수 백업이 있다면 저는 서동욱 선수나 백두산 선수보다는 아직까지는 정복은 선수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거 정복은 선수 관련해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작년에는 개막 로스터에 3포수가 있었어요. 그 롯데에는 그 유강남, 정복은, 손성빈 이렇게 3명이었는데 저는 올해는 이제 2포수 체제로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3포수를
포수를 한다 하면 포수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좌우 타석 플래툰 기용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팀이 리빌딩 상황이어서 막 무한 경쟁을 해야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보근 선수가 후반기에 엄청 타격적으로 스텝업을 했었잖아요. 일시적으로나마. 그렇기 때문에 3포수를 할 만한 상황이 충분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두산같이 포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기아같이 좌타자에는 한준수, 우타자에는 한승택 그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기용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왜냐면 셋 다 우타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키움같이 리빌딩을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2포수 체제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보근 선수를 1.5군으로 좀 뺐다. 대신에 저는 여기 아주 큰 전제 조건이 깔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강남 선수가 제 몫을 해내준다. 최소한의 자기 몫은 해야 된다. 이 정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러고는 눈에 띄는 야수는 딱히 지금 제 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가능성은 낮은데 별개로 이주찬 선수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자면 이주찬 선수가 3루 그 대수비 요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평가 그 작년 시즌 24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평가는 수비 하나는 똑부러지게 한다 였는데 46.1이닝 동안 4실책이라는 꽤나 높은 실책률을 보여서 이 부분이 조금 디메리트로 작용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주찬 선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수비 안정화거든요. 이 2군에서 뭐 안타 하나를 더 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해야 될 게 아니라 수비 기본기 그리고 감각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의외로 이 선수가 타격 쪽에서 임팩트 있는 타석이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비를 조금 보완한다면 시즌 진행에 따라서 홀업 가능성도 꽤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김진욱 선수는 논외로 칠게요. 아마 4선발, 5선발, 네, 5선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로스터에 안 들어간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김강현 선수 저는. 김강현 선수가 조금 이제 콜업이 될랑말랑 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김강현 선수가 작년에 눈에 띄었던 게 이 선수가 나이를 꽤나 먹었죠. 30이 넘어가는데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타자에서 투수로 포지션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저는 아주 고평가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올해 시즌에는 또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서 작년에도 이제 추격 쪽까지도 올라왔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심스럽게 승리도 라인에도 들었으면 하는 희망상 이런 섞인 바람을 조금 넣어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수조에서 저는 최희준. 네, 최희준 선수가 좀 눈에 띄죠. 최희준 선수가 눈에 띌 수밖에 없네요. 부상 때문에 아웃됐잖아요. 결국은 이게 최희준 선수도 고질적인 부분이 제구 불안인데 이게 부상을 당하면은 재활을 하는 동안 이제 전적으로 신체 밸런스 그리고 트레이닝 이런 쪽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상이라는 위기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좀 신체 밸런스도 잡고 좀 자기 신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커맨드 능력도 조금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눈에 띄는 선수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민석 선수 정도 있겠어요. 이민석 선수가 그때 시즌 끝나고 나서 기아와의 연습 경기 그 코리안 시리즈 데뷔 연습 경기를 해줬잖아요. 그때 이제 3이닝 무실점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선발 투수로 나와서 그리고 이제 최고 고속도 챔피언스 필드가 호카이라는 그 최신화된 측정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 기준으로 153km까지 찍었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53까지 찍었으면은 이게 아직까지 스태미너 문제는 남아있지만 불펜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스타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약간 최희준 선수와 같은 결이에요. 제구 불안만 해소할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필승조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스타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하나 넣으셨으니까 저도 하나 더 꼽아보자면 박준우 선수. 박준우 선수가 있구나.
박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똑같이 기아와 연습 경기에서 최고 148까지 찍었는데 저는 2군 경기랑 이번에 가을 폴리그도 다 챙겨본 입장으로서 네. 이 선수는 약간 밸런스형이에요. 그 커맨드도 나름 괜찮고 그리고 스타프도 뭐 엄청 뛰어다다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평균 이상 정도는 줄 수 있을 만하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이건 제 취향인데 제가 투구 폼이 예쁜 투수를 좋아해요. 약간 좀 지저분하다 보다는 그러니까 공이 깔끔하고 지저분하다가 아니라 투구 폼이 아주 정석적이면서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좋아하는데 박준호 선수가 이런 계열이라서 커맨드와 스타프가 적절하게 밸런스가 잡혀있고 투구 폼도 깔끔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솔리드한 활약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페이스가 올라온다면. 그래서 저는 이 선수도 조금 주목할 만한 라인에 넣고 싶네요. 박준호 선수 참 잘 성장해주기만 한다면 정말 괜찮은 선수로 클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그 외에 조금 눈여겨봐야 될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병준 선수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병준 선수. 네. 5선발 영상에서도 저희가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병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5선발 기용 순위에서는 조금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안 쓰기에는 조금 그렇고 이제 이거는 현장의 판단에 따라서 갈릴 것 같은데 시즌 중에 뭐 패전조 혹은 추격조로서라도 기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선발 기용을 위해서 계속 2군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돌릴 것이냐에 따라서 쓸지 안 쓸지가 갈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실한 것은 언제 기용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퍼포먼스를 작년에 보였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1.5군 라인업에 넣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사실 다른 선수들도 막 이렇게 넣고 싶은데 아직은 뭐 예를 들면은 많은 분들이 좀 막 기대하시는 이승원 선수라든지 박진영 선수라든지 있기는 한데 조금 스프링 캠프도 지나고 그러고 진짜 개막이 다가오고 다시 한번 로스터를 꾸릴 수 있을 때 한번 더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리스트에 없어가지고 까먹은 건데 김태환 선수가 과연 개막 로스터에 늘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것도 저는 관심사로 보이거든요. 네. 그게 저는 만약에 작년에 그러니까 24시즌 엔트리에 개막 로스터에 전미려 선수가 안 들었다면 네. 이 얘기를 꺼내지조차 않았을 건데 24시즌 개막 로스터에 전미려 선수가 들어간 적이 있기 때문에 과연 올해도 그럴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근데 지금 28인을 저희가 꾸려봐서 느껴지는 점이 아무리 생각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이거거든요. 빡빡해요. 빡빡해. 빡빡하죠. 네. 특히 정철원 선수가 또 왔기 때문에. 네. 조금 헐거우면 어떻게든 집어넣어보겠다 싶을 텐데 빡빡해요 아직은. 그쵸. 그래서 일단은 저도 그렇고 아마 사장님도 그렇고 안 들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물론 뭐 스프링 캠프도 보고 이렇게 해봐야겠지만 아직은 그죠. 조금 아직은 조금 그래서 저는 이왕 그 로스터에 안 들어가는 김에 그냥 제발 좀 2군 선발 로테이션 좀 넉넉하게 돌아오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저도 생각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차피 안 들어갈 거면 그냥 꾸준하게 조금 이제 진득하니 좀 돌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1라운더잖아요. 미래를 보고 해야지. 그러니까 급하게 좀 막 괜히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해서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진해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잘하다가 후반기에 퍼진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성재영 선수가 기대치에 충족이 안 되는 피칭을 한다면 진해수 선수를 기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렇죠. 성재영 선수가 올해 이제 스탯을 뒤져보면 나오는 게 좌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좌타한테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로는 송재영 선수가 포심과 슬라이더 투피치 투수인데 포심은 구속 대비 구위가 괜찮은 모습을 보인 반면에 슬라이더는 조금 밋밋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실 송재영 선수를 기용하는 목적이 결국 뭐겠어요? 좌타자를 상대할 원포인트 릴리프 목적인데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 조금 빠르게 필요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해수 선수가 투심과 슬라이더를 고루 구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교체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혹시 좀 송재영 선수가 부실을 하다면 빠른 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견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송재영 선수가 자리를 지키려면 아까 말씀드린 슬라이더의 숙련도 향상
그리고 커맨드 다듬기 이 부분을 좀 중점시해서 스프링 캠프의 이제 감독 및 코치 눈에 들어야 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좀 28인 개막 로스터를 꾸려봤는데요. 아직 스프링 캠프도 남아있고 변수는 언제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개막이 다가올 때 뭐가 변했을지 그리고 어떤 점이 변경이 됐는지 또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 생각하는 대로만 꾸려본 거니까요.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로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작가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지금 여기 모든 이 템플릿에 들지 못한 선수들 중에도 분명히 시즌 중에 콜업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많아요. 그럼요. 진승현 선수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가능성보다는 이제 아픈 손가락으로 꼽는 선수가 이제 이승헌 선수인데 이 건초염이 빨리 좀 어떻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이 건초염이라는 게 그 진짜 회복만이 살 길이다 이런 게 정론이잖아요. 대한민국 레전드 투수였던 선동열 선수도 한번 이것 때문에 고생을 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이승헌 선수가 빨리 회복이 좀 됐으면 좋겠고 뭐 전미르 선수도 부상해서 좀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참 아픈 손가락도 있고 그리고 고액연봉인 노진혁 선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콜업 가능 여지가 있는 선수들이 또 빨리 페이스를 올려줘야 팀 뎁스도 두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참 선택을 받지 못하는 선수도 상심하지 말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연봉이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팀 입장에서는. 근데 성적은 또 연봉순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이겨내고 또 어쩌면 슈퍼루키가 탄생할 수도 있는 거고 모든 선수들이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언제나 기대와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법이니까요.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연초 잘 보내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서리나는 롯데딸 꽃겨울과 윤호 작가님이었고요.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해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